2부로 다시 인사드립니다. 최리나입니다. 연이은 중국 지표 호조 소식이 있었던 오늘인데요. 첫 번째 중국의 1월달 무역 수지가 나왔었고요. 연이어서 2시 넘은 구간 중국의 물가 지표도 나왔습니다. 첫 번째 지표에는 시장이 그냥 그럭저럭 반응을 했었는데 물가 지표가 예상치에 부합하자 중국 증시도 우리 증시도 상승폭을 더 확대를 했습니다. 우리 내부적으로는 외국인들이 강하게 선물 중심으로 현물 코스닥을 같이 사준 수급 개선이 있었고요. 무엇보다 외국인들이 강하게 이끄는 시장 속에 기관도 같이 뛰어들었습니다. 수급이 좋아지고 중국의 지표도 좋았던 날 코스피는 1950에서 깔끔하게 마무리 짓는 모습인데요. 코스닥도 같이 올랐다고 합니다. 환시장 종가까지 먼저 체크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네, 시황센터 김혜영입니다. 2월 8일 마감 시황 살펴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장 초반 설 연휴를 앞둔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보합권에서의 등락 거듭했습니다. 이후 외국인이 순매수세 나타내면서 코스피는 상승으로 가닥 잡았는데요. 이후 1940선 단숨에 회복한 코스피, 오늘 전차 군단의 선전도 굉장히 모습 좋았습니다. 이후 오후장에서는 상승폭 더욱더 확대하는 모습 나타냈는데요. 중국의 경제지표 호조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오늘 코스피는 1950선 회복한 모습입니다. 오늘 코스피 마감 종가입니다. 0.99%의 오름세 보이면서 1950선에서 장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 우위 나타내며 지수 상승에 견인차 역할을 해줬습니다. 반면 개인 쪽에서는 1,329억 원의 차익 실현 매물 쏟아내면서 추가적인 지수 상승을 방해한 하루였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하루 만에 반등에 나서며 500선에서의 상승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 우위 나타내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해줬는데요. 오늘 코스닥 마감 종가입니다. 0.63%의 오름세 보이면서 504선에서 장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입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이 69억 원, 외국인이 245억 원의 매수 우위 나타냈습니다. 개인 쪽에서는 327억 원의 매도 물량 출회된 하루입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2원 80전의 오름세 보이며 1,090원 재탈환에 장 출발했습니다. 마리오 드라기 20일 총재의 발언으로 이 안전자산 선호 심리 강화가 일어나면서 오늘 상승 압력 강하게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환율 마감 종가입니다. 7원 40전의 급등세 보이며 1,095원 70전에 장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 오늘 강세 흐름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2.96%, 3%에 가까운 강세 보이며 146만 2천 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오늘 현대차 3인방 나란히 상승 흐름 이어졌습니다. 현대차는 오늘 5%에 가까운 급등 흐름 보이면서 20만 9,5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현대모비스가 1%대의 상승 흐름, 기아차 역시 4%대의 강세 보이며 52,1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봅니다. 반면 한국전력은 오늘 1%대의 하락 흐름 보였습니다. 31,35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LG화학과 신한제주는 1%대의 상승 흐름, SK하이닉스와 현대중공업은 약 보합권에서 장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셀트리온 오늘 2%대의 강세 보였습니다. 27,250원에 장마친 모습이고요. 오늘 오전장에서는 강세 보였던 CJ홈쇼핑 막판 들어서면서 차익 실현 매물 쏟아지면서 0.21%의 내림세 보이며 28만 2,2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파라다이스 역시 오후장 돼서 하락 반전된 모습이고요. SK 브로드밴드와 다음 강보합권에서 장마쳤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봅니다. CJ ENM이 오늘 1.46%의 오름세 보이며 34,8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GS홈쇼핑은 강보합권에서 장마친 모습이고요. 동서가 1%대의 하락 흐름, CJ는 1%대의 상승세 보이며 61,7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강세를 보인 가운데 오늘 IT주 주가 동반 오름세 이어졌습니다. 삼성전자가 3%에 가까운 강세 보이며 장마쳤고요. LG전자가 강보합권, 삼성 SDI와 LG디스플레이 1%대의 상승 흐름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삼성전기 역시 1.63%의 오름세 보이면서 93,6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현대차 3인방을 비롯해 오늘 자동차주 주가 외국인들의 매수세 속에 강세 보였습니다. 현대차 5%에 가까운 강세 보이며 20만 9,50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기아차가 4%대의 상승 흐름, 현대모비스 역시 2%에 가까운 오름세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만두가 2.53%의 오름세 보이며 12만 1,50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SL 오늘 급등세 눈에 띕니다. 7%대의 급등 흐름 보이면서 13,9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전일 급등세를 보였던 수처리 관련주 주가 오늘도 상승 흐름 강하게 이어졌습니다. 태국 추수사업 수주 기대감에 연일 상승 흐름 보여지고 있는데요. 도화 엔지니어링은 오늘 상한가 도달하면서 7,7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한국종합기술 역시 6%대의 급등 흐름, 유신이 상한가 도달하면서 11,1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OLED 관련주 주가가 설 연휴 이후 삼성전자가 OLED TV를 출시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연일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3%대의 강세 흐름, LG전자가 강보합권에서 장마친 모습이고요. 삼성 SDI가 1.82%의 상승세, SNU 역시 4%대의 강세 보였습니다. 이어서 LDT 역시 4%대의 오름세 보이며 3,45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실적 발표에 따른 종목별 마감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S&T홀딩스입니다. S&T홀딩스는 연결재무제표 기준 4분기 영업이익이 234억 1,8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5% 감소했다고 공시했는데요. 이 같은 부진한 실적에 오늘 1%대의 하락 흐름 보였습니다. 9,99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네오이즈게임즈 살펴보겠습니다. 네오이즈게임즈는 지난해 4분기 연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40.4% 줄어든 182억 2,300만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는데요. 이 같은 4분기 실적 부진 소식에 오늘 급락세 이어졌습니다. 6%대의 급락 흐름 보이며 18,7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금호타이어 살펴봅니다. 금호타이어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3,60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5.24% 늘었다고 밝혔는데요. 이 같은 흑자 전환 소식 내놓았던 금호타이어 오늘 5%대의 강세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11,45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게임하이 살펴보겠습니다. 게임하이의 지난해 매출액은 전년 대비 33% 증가한 530억 원, 영업이익은 46.9% 늘어난 288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이 같은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 발표하면서 오늘 강세 흐름 이어졌습니다. 7%대의 급등세 보이며 7,46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예상외로 강한 날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전약 후강으로 끝나서 7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해 1950에서 끝난 날. 여의도의 분석을 먼저 들어볼까요? 대신증권의 김영일 연구원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상승 이유도 궁금하지만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됩니다. 확실히 이제 올해 첫 번째 어떤 저점은 확인이 됐다고 보신다고요? 예, 코스피의 1920포인트에서 1930포인트는 코스피의 2013년도의 첫 번째 기술적인 임계점이었습니다. 일단 지수는 해당 지수대를 2번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고요. 금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지수가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고무적인 점은 외국인이 선물 시장에서 대략 5천 계약 정도를 순매수하면서 시장의 센티멘털이 상당히 좀 개선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2013년 들어서 코스피는 해외 시장 대비해서 상대적인 약세가 상당히 심화됐었습니다. 연초 이후에 글로벌 주식시장이 4.6% 상승하는 동안 코스피는 3% 하락을 하면서 글로벌 주식시장 내에서 최하위권의 성적을 기록을 했는데요. 일단은 최근에 그 자동차나 IT 업종들의 하락이 그 주요한 원인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금일 주식시장에서 자동차와 IT 업종들의 강한 반등이 나오면서 코스피 저점에 대한 신뢰도를 상당히 지금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부터는 우리도 글로벌 증시와의 커플링을 넘어 더 갈 수 있느냐라는 이제 향후 전망이 궁금한데요. 우리가 같이 좀 외국인들로부터 소외가 된다라고 했었던 대만은 또 잘 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예, 2013년도로서의 특징적인 현상은 대만 증시와의 디커플링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제 1월 달 중에 주식시장의 하락 요인으로 지금 작용을 했었던 부분은 유럽 증시가 단기적으로 지금 하락폭이 좀 컸다는 점인데요. 일단 유럽 쪽 상황은 현재로서는 좀 상당히 좀 괜찮은 그런 상황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그동안에 이제 유럽 증시가 작년도 하반기 이후에 좀 많이 오르는 과정에서 좀 가격적인 부담이 있었는데 지난주에 하락으로 인해서 일단은 가격 부담은 좀 해소가 된 상황이고요. 대만 증시 이쪽에서를 보게 되면은 국내 증시와 이제 차별화가 발생한 이유는 국내 증시의 일시적인 수급 요인 불안 때문으로 좀 해석이 됩니다. 대만 증시에서 외국인은 대만 증시에서 지금 순매수를 보였었는데 연초에 대략 한 16억 불 정도를 순매수한 반면에 코스피에서는 대략 18억 불 정도를 순매도 했습니다. 사실 코스피의 매도 부분은 차익거래라든지 뱅가드 물량이 출회된 부분이 상당히 컸고요. 그 금액이 대략 35억 불 정도로 현재 좀 추정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국내 시장에서 올해 외국인이 팔았던 금액이 18억 불 수준이라면은 실질적으로는 국내 시장에서 외국인은 18억 달러 수준을 좀 순매수한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런 그 뱅가드 이슈라든지 차익거래 쪽의 외국인 수급이 2월 옵션 만기를 기점으로 해서 어느 정도 지금 꼬였던 수급이 좀 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대만 증시와 글로벌 증시와의 그 커플링 쪽으로 이제 긍정적인 커플링이 지금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고요. 더불어서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연초 이후에 6주 연속 상승을 하면서 9% 이상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이제 국내 증시의 그 시가총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IT 업종에 상당히 좀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좀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좀 많이 위축됐던 투자 심리도 기지개를 펴면서 좀 더 좋아지면서 이 정도에서 저점을 봤으니 대형주 위주로 사도 설 지나고 괜찮겠습니까? 지수의 하단이 확인이 되는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지수의 하단은 좀 확인을 한 것으로 일단은 현재로 상황으로서는 좀 판단이 됩니다. 지수가 저점을 확인하고 상승하는 과정에서는 일단 성과적인 측면에서는 대형주가 상당히 좋았고요. 그 이후에는 낙폭과대 종목들의 성과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은 그동안 코스피 시장의 하락 과정에서 중소형주들의 상대적인 성과가 상당히 좋았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대형주의 가격 메리트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수가 저점을 확인한 만큼 대형주 중심의 향후 좀 시장이 전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연휴 이후에는 대형주 중심의 비중 확대 전략이 좀 바람직하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더불어서 이제 낙폭과대 종목들에 대한 그 심리 개선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 또한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판단입니다. 그러면은 낙폭과대면 그 어떤 것도 괜찮은지 약간의 가이드라인을 주신다면요. 차는 오늘 또 쑥 올라와서 또 사기가 조금 그런 시점이 온 것도 같은데요. 낙폭과대 업종 중에서 일단은 수급이 그동안 이제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서 상당히 지금 주가가 빠졌던 업종 중에서 수급 쪽 요인에 의해서 빠졌던 업종이 일단 좀 유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은 IT 업종과 자동차 업종이 그 주요한 타겟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IT 업종에서는 일단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그 반도체 업종 쪽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이 좀 괜찮아 보이고요. 완성차 업종의 그 최근 하락은 많이 빠진 거에 대한 바운딩 차원의 그 반등이 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동차 업종 내에서의 그 안정성인 측면에서 볼 때 일단 업종이 안정성을 찾을 경우 베타가 큰 종목들이 유리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면은 완성차보다는 오히려 그 밑에 단에 있는 부품 업종들이 자동차 부품주들이 오히려 좀 성과가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1920 저점 가능성 대형주 위주로 비중 확대하라시면서 IT 차 가운데 세세한 구체적인 섹터까지 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대신증권 김영일 연구원과 함께 했는데요. 구정설 잘 세십시오.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수급 분석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외국인이 선물을 굉장히 많이 샀다고 하는데 얼마나 샀을까요? 한맥투자증권의 변원규 대리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선물 거의 5,000개 가까이 외국인 이틀째 사고 기관까지 같이 사고 무엇보다 프로그램이 비차익 중심으로 전체 매수를 보인 건 거의 8거래일 만인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금일 해외 지수의 영향으로 약보합으로 출발했던 증시는 지금 큰 폭의 장대 양봉을 그리면서 지금 120일선까지 돌파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금일 장중의 모습을 보시면 네, 장중에 10시 이전까지는 10시 반까지는 장 흐름이 좀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10시 반 이후에 외국인들의 강력한 선물 매수와 함께 프로그램 비차익 쪽에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지수가 1560선까지 좀 큰 폭에 근접하는 상승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장중 수급 동향을 등락 모습을 보시면 금일은 전반적인 상승세 속에서 대형주의 상승이 좀 더 두드러지게 눈에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전기 전자 업종과 또한 현대차, 기아차를 중심으로 한 운수 장비 업종의 상승이 눈에 띄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투자 주체별 투자 상황을 보시면 말씀하셨듯이 금일은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현물 쪽에서 거래소 쪽에서 매수를 보이면서 상승세를 이끌었고요. 특히 연기금은 지속적으로 지금 금일도 약 1,100억가량의 매수를 보이면서 시장 상승을 어느 정도 이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코스닥 쪽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수를 하면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말씀하셨듯이 금일 외국인이 선물 쪽에 좀 강한 매수세를 보여주었는데요. 금일 금액상으로는 약 6,400억가량의 매수를 보여주면서 시장 상승에 가장 큰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 수는 지금 4,968계약으로 거의 5,000계약 가까운 그런 모습을 순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지금 최근에 가장 많이 매수했던 것이 4,500계약이었고 그 이전에도 만기를 제외하고는 최근 들어서 가장 큰 매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일 미결제 약정이 장중에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종가상으로 약 720계약 가량 증가한 것으로 봤을 때 기존에 매도되었던 물량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환매수가 상당 부분이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투자 주체별로 업종별 매수를 자세히 보시면 금일은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매수세 속에서 대형주에 대한 매수가 많았고 전기 전자와 운수 장비 업종에 대한 매수 그리고 제조업에 대한 매수가 많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왔지만 마찬가지로 대형주에 대한 매수가 많았고요. 그리고 전기 전자 운수 장비에 대한 매수가 공동이 많았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프로그램 매매에서 금일 전체적으로도 순매수가 유지가 되었는데요. 특히 비차익 쪽에서는 10시 반 이후에 좀 지속적으로 매수가 유입됐던 점이 시장 상승에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반면 차익 쪽에서는 베이시스 괴리차 악화와 함께 간헐적인 매도가 이어지었는데요. 하지만 지금 순차익 잔고가 3조 9천억 수준으로 좀 떨어졌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도량은 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무엇보다 외국인들의 오늘 선물 매수가 굉장히 인상적일 정도로 많았지만 아직은 여전히 환매수 정도이지 신규 매수는 아니다라는 분석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이른바 전차의 날이었는데요. 역시 자동차나 삼성전자 얘기는 꼭 하실 것 같습니다. 특징주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맞습니다. 삼성전자는 삼성 워낙 또 다들 알고 계시고요. 특히 금이 최근에 화두가 됐던 것이 현대차였습니다. 특히 현대차와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엔화 약세와 함께 상대적으로 피해가 많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면서 지수 하락 주가 하락이 상당 부분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금일 바닥을 어느 정도 다지면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이유들은 최근에 금일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이 강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었는데요. 엔화 약세에 따른 일본 업체의 수혜가 예상보다 크지 않다고 지금 확인이 되면서 외국인들이 국내 자동차 업계 쪽으로 눈을 돌렸다고 판단이 됩니다. 도요타가 지난 3분기 실적이 기대치를 하회하였고 4분기 전망도 영업이익률이 약 5.9%를 전망하고 있어서 엔화 약세 기조에 따른 일본 업체의 상대적 투자 매력이 점차 악화된다는 그런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G20 회담을 앞두고 일본이 통화 정책의 수위를 조절할 거라는 전망과 함께 지금 실효 환율 수준이 기준 엔화는 2008년 8월 외환 위기 금융 위기 이전 수준까지 하락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엔화 약세는 수출 경쟁력과 수입 업체의 부담이 상쇄될 수 있을 거라는 우려가 내부적으로 발생하면서 지금
그 엔화의 추가적인 약세는 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때문에 현대차 금일 그 큰 폭의 상승을 보였지만 지금도 충분히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는 가격대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일부 매수 이후에 조정 시마다 비중 확대하시는 전략이 유효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최근에 그 기업 실적 발표에 따라서 기업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움직이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금일은 GS 건설이 장중에 큰 폭으로 빠졌다가 소폭 만회하긴 했지만 약 7%의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GS건설은 4분기에 그 803억의 영업 적자를 기록했다고 나왔는데요. 해외 원가율이 107.4%로 급등한 것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원가 조정 마무리가 내년 상반기에나 이제 확인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단기적인 그 턴어라운드는 아직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기술적으로 지금 지난번 저점이 47,000원 수준이기 때문에 5만원 선 이하에서는 충분히 기술적 반등이 단기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그 코스닥 업종 중에서 빅솔론이라는 종목입니다. 금일 상한가로 마무리되지는 못했지만 14%라는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었는데요. 빅솔론은 POS 프린터 및 모바일 프린터 전문 기업으로서 중국 시장에서 매년 100억 원 이상의 수출 매출을 좀 달성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그 모바일 프린터의 가장 큰 수요처인 택배 시장에서 유럽 1위 택배 회사인 D사와 미국 1위 택배 회사 유사, 그리고 세계 1위 음료 회사인 피자 등 이런 세계 큰 기업들을 신규 고객으로 유치했기 때문에 올해 1분기부터는 본격적인 실적 개선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대인 그 10,000원 초반대 이 정도에선 충분히 매수 가능하시다고 보고요. 목표가는 약 14,000원까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무엇보다 현대차는 주정시인데 사도 좋겠다라고 하셨고 GS건설은 중장기로는 적합하지 않고 단기로 기술적 반등 정도는 노려봄직하다. 5만 원 아래에서 전략까지 주셨습니다. 한맥투자증권의 변원규 대리님과 함께했습니다. 역시 설 잘 보내시고요. 복도 많이 받으십시오. 다음 주에 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엔요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이라 하면 이제 구정설 쇠고 나서 설 이후의 투자 전략이 되겠죠. 혹시나 해외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할까 걱정도 되실 텐데요.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얘기에 대비책을 미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R&B 인베스트먼트 조준성 이사님 그리고 임형식 전문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뭐 어디 안 가셨나 봐요, 조 이사님은. 이제 가야죠. 그렇죠? 서울분이 아니신. 네네. 그래요. 자,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 설 이후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화면을 통해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 이후의 전략이에요. 설 이후 화요일 날, 월요일은 휴장이죠. 주식 사도 좋을까요? 종목 선정법이 혹시 있으신지, 어떤 종목 살까요? 오늘 이렇게 자동차도 쑥 올라왔었는데요. 두 분의 의견, 먼저 조 이사님은 1930포인트 지지가 중요하다라고 하셨고, 임영식 전문가님은 어려우면 쉬어가자라고 하셨습니다. 순발력이 없다면 그냥 좀 쉬어가도 괜찮을 만한 장. 조 이사님은 월봉의 5월 이평선 위에 있는 그런 종목, 역시 추세가 괜찮은 종목 쪽으로 집중하자는 의견 주셨고요. 임영식 전문가님은
환율도 봐야 되고 실적이 또 앞으로 좋아지는지 그 개선 여부도 봐야 되고 해외 진출 부품 쪽도 주목을 해보자라고 하셨는데 결론은 하이트 진로였고요. 조 이사님은 하이비전 시스템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네, 이제 외국인들이 좀 돌아서고요. 해서 코스피도 이제 지루한 하락 터널을 좀 벗어나는 것이 아닌가 분석이 조심스럽게 나오는 시점인데 조 이사님은 제가 주식 살까요 하니까 1930포인트 지지가 중요하다라고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이거 지지를 받은 거 아니고요? 일단은 지지를 지금 계속 받고 있는 거죠.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1930포인트, 코스닥은 500포인트 해가지고 대반등이 계속 나올 거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2월 달 내내는요. 그러면서 이제 글로벌 증시가 이제 양호한데 일단 반반이 조금 이제 혼조 양상을 보이죠. 유럽 쪽은 지난주 제가 의미 음봉 나왔다고 했는데 이제 그 의미가 이제 굉장히 좀 약간 프랑스나 이탈리아 쪽 해가지고 뭐 정치자금 스캔들 해가지고 그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도 유럽연합 체제가 어떤 그 엔화에 대해 가지고 공조 체제가 아니라 각자 또 가는 약간의 그 비정상적인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그나마 아시아에서는 한국을 제외한 뭐 대만이라든지 일본하고 그다음 미국 시장이 반반이 좀 한쪽은 괜찮고 한쪽은 안 좋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안 좋습니다. 굉장히. 오늘 올랐지만 뱅가드 펀드 이번 보니까 이번 주면 소극적인 매매가 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계속해서 한매가 계속해서 많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가다가는 조금 더 늘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제가 1월달 같이 외국인 매도가 뱅가드 쪽을 받아주게 되면은 2, 3월 안에 빨리 끝날 것 같다 생각하는데 이런 추세라면은 더 늦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환율 보시게 되면은 뱅가드 펀드 한매를 받아주는 데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지수가 1980이라든 2000선 이상에서 뭐 이제 주가 가격이 이제 괜찮은 거죠. 이게 한매하기가 좋은 거죠. 아니면은 주가가 내려간다 하더라도 환율이 뭐 1230원, 1340원 해가지고 내려가지고 한 차선으로 이게 이제 카바가 돼가지고 나가든지 해야 되는데 환율은 지금 1098원 정도 하고 있고 지수는 어정쩡한 1950포인트 하고 있습니다. 이게 펀드가 활발하게 나오기 힘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잠재되어 있는 거죠. 대신에 1930선을 기준으로 대반등이 계속 나오는데 전체 그 특정 외국인 뱅가드 빼고는 전체 외국인은 오늘 또 보셨겠지만 순매수 기조 계속 나올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게 최대한 이제 빨리 나와야 되는데 이런 양상으로 가게 되면은 좀 좋지는 않은 거죠. 비록 오늘 올랐다 하지만 다시 또 거기 환매를 위한 이제 상승으로 이제 보는 거죠. 이게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럼 시장이 좀 약간 어쨌거나 횡보하면서 별로 그렇게 썩 또 재미는 없는 오늘은 올랐으나.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가장 좋은 거는 뭐 환율이라든지 아니면 거기 주가 가격으로 해가지고 빨리빨리 받아주는 게 좋은데 이 시간차 이제 더 늦어질까가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더 늦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유럽 쪽에 있어가지고 지금 전 세계 추세가 1월 달까지는 우상향으로 강하게 올라왔다가 이제는 좀 한쪽 이제 찍을 지역별로 해가지고 흔들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지그재그 양상이 이제 2월, 3월까지 가는데 만약 그 뒤에 가지고 어떤 지표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안 좋게 되면은 우리 같은 경우는 그냥 뭐 더 주저앉을 가능성이 많은 거, 좋지가 않은 거죠. 이게 지금 1930이든 50이든 70이든 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어느 이쪽 제가 봤는데 가장 집중화 되고 있고 제가 방송 보시게 되면 뱅가드밖에 얘기 안 합니다.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죠. 네. 예, 가장 중요한 그 포인트고 이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지금 상황에서 일단 더 올려놓고 또 받아내는 수밖에 없죠. 지수를 올려놓고 이제 물량을 받아내야겠죠. 네. 예. 뱅가드 입장에서. 대신에 이번 달은 이거는 있습니다. 내려오면 대반등은 강하다는 게 1930포인트 정도, 그 다음 코스닥 500포인트에서 웬만해서 안 깨질 겁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이 조정받는다 하더라도 고점 대비해서 양호한 조정이다, 뭐 적절한 조정 이런 얘기가 나오지. 그 다음에 유럽 쪽도 빠졌지만 이제 다시 반등이 어떤 계기가 되는 그 반등 이제 시간이 되는 거죠. 네. 이게 지그재그 하는 거죠. 하다못해 안 가더라도 지그재그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미 2040 찍고 1930까지 후퇴 시켜놓고 다시 1930과 1940, 50, 70까지는 이게 지그재그 가능한 거죠. 그러면 코스피 1930까지 다시 오면 매수해도 괜찮겠네요. 그렇죠. 이제 가격대를 보기에는 1930 오늘 장중에 와가지고 현대차도 오늘 아침에 사는 게 좋았죠. 어제라든지.
네. 확실히 지수별로 이제 대응하는 게 그나마 종목의 대응주에 있어서는 좀 안정적이고 수익이 좀 더 낫는 거죠. 예,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약간 더 늘어질 가능성도 뭐 있고 한데 이렇게 좀 길어지면 별로 좋지는 않다. 하지만 확실히 증명이 된 바 있듯이 1930에서는 되반등을 줄 테니 1930 정도에서는 조심스럽게 주식을 사도 괜찮긴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명식 전문가님은요. 굉장히 순발력이 필요한 장이라서 순발력이 좀 떨어진다 싶으면 아예 그냥 지켜보기만 하고 네. 주식을 안 사도 괜찮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오늘 그 환율이 상승하면서 현대기아차가 4% 이상의 급등 양상이 나타났는데요. 솔직히 예상치 못한 이러한 그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반복되고 있고, 네. 그리고 업종별로 섹터별로 순환도 빠르게 전개되고 있고, 실적 발표도 상당히 그 혼란스럽습니다. 어떤 종목군들의 경우는 4분기 실적, 업종과 주가바닥, 실적 바닥이 확인되면서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있고, 어떤 종목군들의 경우는 뭐 실적 호전이 나타나도 이미 주식시장에 선반영됐다라는 그런 기대감과 함께 상승 탄력이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그 현재 시점에서는 여러 가지 악재 요인들이 좀 완화되고 있는 그러한 그 국면에 놓여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국면에서는 그 순발력이 빠르지 않으면 대응하기에 참 어려운 국면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금주 흘러온 그러한 그 시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차익 매물이 지난 1월 8일 이후 2조 2천억 가량 출회됐습니다. 지난번에 1조 5천억 출회된 시점에서 하락폭이 미미했었고요. 그 당시에도 그 환율이 상승을 했었습니다. 금일의 경우에도 환율이 상승하면서 IT, 자동차 쪽으로 그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즉 환율이 1,080원에서 1,100원대 전후로 해서는 외국인 매수를 자극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그 1,000원대 전후에서는 일단 뭐 차익 매물이 나오겠지만은 환율이 반등한다면은 다시 한번 환차익과 주식 차익을 노리기 위해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그러게요. 다음으로는 뭐 1월 15일과 16일에는 그 G20 그 재무장관 회의가 열립니다. 네, 여기에서 2월이죠. 예, 그렇습니다. 2월입니다. 환율 그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좀 뭔가 변화점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겠고요. 잠시 전에 계속해서 뭐 코스피 지수 1930포인트에 대해서 뭐 언급이 있었는데 잠시 차트를 한번 볼까요? 네. 1930포인트가 왜 중요하냐면은 작년 그 7월 8월 달 1760포인트에서 저점을 찍고 11월 달의 경우에도 눌림목이 있었는데 이 당시에 그런 저점을 연결하면은 1930포인트가 강력한 상승 추세의 하단에 놓여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국면에서는 1930포인트를 이탈할 시에는 급격한 그러한 그 폭락 국면이 나타날 개연성도 놓여 있기 때문에 1930포인트에서 금일 모처럼 만에 반등이 나타났기 때문에 의미 있는 그런 반등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지만 낙폭과대주인 IT, 자동차 위주의 그런 반등이 나타났다는 점에서 시장의 질적 측면을 따진다면 크게 높은 점수를 줄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일단 추세에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을 지키면서 오늘 일단 올려줬는데 물론 질은 좋지 않았지만 시장은 그래도 굉장히 안 좋은 상황으로 갈 뻔했지만 그렇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코스피 1930포인트가 다시 온다면은 네. 그리고 깨지 않고 그냥 네. 뭐 그 정도 라인을 지켜주는 분위기 다시 오면은 역시 사도 괜찮은지. 1930보다는 그 1950을 돌파하는 그 확인 매수 전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금일과 같이 강하게 오른 상황에서 다시 1930포인트를 이탈한 시에는 좀 상승 탄력, 반등 국면이 그 소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현재 금일 반등했던 그 현대기아차의 경우 역배열 추세에 놓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전체를 상승으로 이끌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제한적인 반등 모멘텀이 반복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차라리 확실하게 좀 간다 싶을 때 들어가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요. 이 종목을 또 잘 골랐더라도 역시 저희가 1부에서 김영진 대표님하고 얘기했듯이요. 시세의 연속성이 지금 나오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종목을 또 제때 팔지 못하면 곧바로 손실로 이어지고 말지요. 쉬는 것도 답이다라는 얘기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조이사님의 그래도 종목을 고른다면의 기준, 추세가 괜찮은 월봉상 추세가 괜찮은 종목이 낫다고요? 그렇죠. 월봉상 괜찮은 게 이제 이번 달 또 받쳐주는 건데
요즘 보시게 되면 어렵기도 하지만 또 재미도 있습니다. 기다렸다 하시게 되면 종목별로 뭐 내려오는 것도 뭐 많이 매수 가격을 확실하게 주는 것도 있고 또 반등도 제대로 가주는 이제 그 양상을 보여주는데 이게 종목군을 잘 골라야 됩니다. 뭐 제가 LG 디스플레이, 뭐 삼성전자 이런 쪽은 안 본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리고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도 20만 원, 뭐 기아차 5만 원, 뭐 그 이하 사게 되면은 뭐 적당히 먹여주는 이런 양상이 나오고 있죠.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를 그냥 간과하신 분도 있고 그냥 꼬박꼬박 뭐 5%든 3%든 매매를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네. 그럼 지금 현명한 사람인데 그게 나은 거죠. 네. 지수가 앞으로 추세적으로 나아갈 거다 생각하기에는 앞에도 계속 시황을 제가 한 달 내내 떠들고 있습니다. 힘들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네. 대형주 코스피 200 해가지고 신고가 나온 정보 이제 거의 없어지고 있습니다. 거의. 네, 전 코스피. 고점을 거의 못 넘죠. 다. 그렇죠. 그나마 네. 반등이 현대처럼 나와가지고 살아있느냐 없느냐 그걸 체크하는 거지. 이게 아니면 더 뭐 GS건설이라든지 아니면 뭐 종목들 많이 주저앉고 있죠. LG화학도 지금 30만 원 깨진 상황이죠. 네, 이러니까 이제 대응이 안 되죠, 갑자기. 그렇기 때문에 네. 이제 제가 종목들 갖고 오는데 이제 이런 종목들은 그나마 확률적으로 반등도 있고 어느 정도 기준선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도 한번 이제 교육을 한번 해드리겠는데 월봉상 차트를 보시면 CJ를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CJ 같은 경우는 12만 5천 원, 12만 원 부근들은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여기 오른편에 보시게 되면 월봉인데 이 까맣게 강하게 진하게 있는 게 5개월짜리 평균입니다. 이게 일봉산은 5일선짜리거든요. 이러한 선들이 이제 강하게 이제 올라오고 있죠. 일봉상으로 보게 되면 전에 1월달 말에 해가지고 13만 5천 원 찍고 밀린 상황이죠. 이렇게 밀려 있죠. 안 좋게 보는데 결과적으로 월봉상 보게 되면은 이격이 벌어진 거지 계속 타고 가는 거죠. 근데 이러한 종목들이 또 13만 5천 원 나름대로 또 13만 7천 원 살짝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양상을 보이는 거죠. 이러한 종목들이 월봉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5자 기준에서는 부근 들어오면은 매수 가격 또 어느 정도 수익이 나게 되면 또 매도 가격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러한 종목도 하나 샘플을 두면은 적당히 매수 가격 들어오는 게 네 알겠습니다. 한국전력 있죠. 한국전력 왼편 보시면 일봉상 보게 되면 안 좋습니다. 3만 5천 원 찍고 뭐 21선 깨지고 내려오고 있죠. 근데 옆에 오른편 보시면은 5개월짜리가 지금 3만 원입니다. 그러면은 결론 나오는 거죠. 3만 1천 원부터 좀 비싸더라도 3만 1천 원 이하 3만 원, 2만 9천 원 이제 매수 가격이 되는 거죠. 이러한 점부터 튀게 되면 3만 2, 3천 원 가는 거죠. 근데 이러한 폭들이 오늘 현대차처럼 5% 이상 수익이 나는 거죠. 만약에 이제 3만 원 이하에서까지도 잡게 되면은 3만 2천 원 가더라도 한 7% 나는 거죠. 이런 매매를 이제 해야 되는 거죠. 대형주기 그러면은 때문에. 매수 시점을 이제 종목만 적당히 골라서 그 5월선 정도를 네. 기다렸다 사는 겁니까? 가격대가? 그렇죠. 일봉상으로는 약간 21선이 깨졌다 하더라도 네. 일봉상 보게 되면 61선은 지켜지는 종목이죠. 그게 이제 5개월 선. 네, 그렇죠. 예. 그러면서 월봉으로 봐가지고 우상향인 패턴을 이제 보여가지고 그나마 이제 대형주 중에서는 이런 종목들은 이제 기준선 있고 나름대로 또 반등이 다시 들어갑니다. 네. 예. 그래요. 자, 확률적으로 되반등이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 이제 패턴을 좀 잘 찾아서 들어가 보시면 그 기준선에서 충분히 빠르게 반등 폭만큼 수익이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역시 비슷한 얘기를 일부에서 김영진 대표님도 해 주셨었죠. 그 길밖에 없다고 하셨었어요. 이명식 대표님의 쉬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제가 주식을 매매한다면 기준은 어떤 걸 좀 갖고 있어야 되는지 질문 드렸었는데. 그 시장에서 그 지난주하고 금주 계속해서 그 모범 답안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까지 그 확대한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텐데요. 커다란 이슈가 환율하고 내수주니까 여기에 일단은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금일 나타났다시피 그 환율이 반등할 때는 IT 자동차 섹터에 반등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현상이고요. 중요한 것은 외국인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뱅가드 물량으로 인해서 약세 국면이 지속되고 있지만은 대기 매수세 또한 만만치 않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시중에 대기 유동성 자금은 풍부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환율 상승 시에는 저가 대형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내수주의 경우 상승 탄력이 둔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 환율 문제가 본격적으로 해소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내수주의 경우에는 뭐 과거와 같은 시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대상이라든가 빙그레이의 경우 실적을 보면은 계절적 요인이 사라졌습니다. 해외에 대한 그런 매출 부분이 증가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내수주의 경우 꾸준한 그 성장 스토리와 마켓 시어가 확고한 종목의 경우에는 중기적 관점에서 계속해서 대응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고
있겠고요. 환율이 좀 오르더라도. 네,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금주 실적 턴 어라운드주들의 강한 상승 랠리가 이어졌죠. 공교롭게도 그 내수주인 그 하이트 진로, 그 다음에 베이직 하우스, 락앤낫 등이 일단은 뭐 전년도 4분기 실적은 썩 안 좋았지만 구조정이라든가 중국에서 어느 정도의 그 성장 스토리가 반영이 되면서 크게 바닥권에서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최근에는 그 코스닥 시장에서 휴대폰 부품 관련주들의 강한 상승 랠리가 이어졌습니다. 네. 이러한 배경 요인은 국제 회계 기준에서 자회사 실적을 반영하게 돼 있죠. 2조 원 이하의 그러한 그 중소기업들도 반영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자동차 섹터에서 성우 하이텍이 최근에 환율 문제가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바닥권에서 크게 반등한 이후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세종공업 역시 마찬가지고요. 전일 같은 경우는 휴대폰 부분에서 특히 삼성이 그 베트남의 제2공장 증설 소식과 함께 휴대폰 관련주들의 강한 상승 랠리가 이어졌습니다. 뭐 플렉스컴이라든가 인테스, 일부 그 서원인텍 관련주들의 그 흐름을 보면은 이쪽 그 코스피 시장에서 완성 부품 업체들의 경우는 낙폭이 컸지만은 오히려 코스닥 시장의 일부 부품 관련주들의 경우는 하방 경직성이 강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장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 상당히 그 혼란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섹터에 그 다음에 추세 매매를 해야 될지 아니면 단기 모멘텀 매매를 해야 될지 투자 성향과 시장 상황에 따라 그 뭐라 그럴까 확실한 그러한 그 투자 그 지표로서 제시해드리기가 참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섹터별로 한 번은 그 순환 상승이 나타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추세가 지지된 종목군들의 경우 수급이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종목군들의 경우에는 다음번 그 순환 상승 시점에 한번 그 노려보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고 현재 국면에서는 일단은 관망을 취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게요. 사실은 내수주는 괜찮은데 또 환율이 오르니까 일단은 불리해지고 환율이 오르니까 또 전차군단은 좀 가고 이걸 얼마나 봐야 되나. 4분기 실적은 안 좋은데 주가는 막 간단 말이에요. 앞으로 좋아질 것 같아서라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그런 장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좀 쉬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주셨는데 혹시 이것만 좀 여쭤보죠. 순환매 한 바퀴는 일단 지금 끝난 거라고 봐야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작년 하반기부터 최근에 그 상승 랠리 2,000포인트 초반까지 삼성전자가 주도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재 국면에서는 뭐 다시 그 150만 원대 회복 여부가 일단 관건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항상 중요한 그 지수가 바닥권에서 반등할 때 어떤 섹터 대형주가 반등하느냐 이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국면에서는 상승 랠리로 그 이어질지는 좀 더 추가적인 그러한 그 시간 확인 과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일단 1930포인트에서 반등이 나타났다는 점에서 일단 의미를 둬야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조 이사님의 뭘 살까요? 한 종목 얘기 공개 받아보는 시간인데 오늘 하이비전 시스템을 준비해 주셨네요. 네, 이제 제가 스몰캡은 잘 안 하는데 이제 판세를 보니까 대형주는 뭐 여러분들 적당하게 뭐 1930선에서 뭐 얘기했던 점부터 매매하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이제 폭등할 종목을 좀 약간 좀 골라서 이제 좀 가져볼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가져온 하이비전 시스템인데 요거 한 더블 정도 갈 것 같은데 일단 최소 50% 이상 갈 걸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중국 쪽에서 지금 이 자동화 그 카메라 모듈 쪽인데 자동화 그 설비가 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작년에 800만 화소에서 지금 올해 핸드폰 쪽이 이제 1,000만 화소로 가는데 이렇게 또 같이 진화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현재 시가총액이 1238억인데 자본금 31억짜리가 1238억인데 중국에서 지금 임금 인상되면서 사람을 줄이는 단계에서 이쪽 시스템을 도입을 해가지고 그거를 대체를 해야 됩니다. 기계로 이제 대체를 하는 거죠. 사람 손을 기계로 대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장성이 굉장히 있는 거죠. 이쪽이 들어가게 되면은 18명 쓰는 거를 뭐 5명 이하로까지 줄여나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거죠. 성장성 있고 지금 시기에 딱 맞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도 받쳐주고 있고 그리고 올해 예상대로 가게 되면은 뭐 영업이 한 200억 정도 나오게 되면은 요 기본 5,000원 이상 넘어가야 됩니다. 한 7,000원까지 보는데 이런 게 뭐 나중에 옵트런틱이라든지 뭐 제2에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너무 그렇게 이제 크게 말씀드리면 좀 이제 오해할 수 있는데 일단은 4만원짜리로 말씀드려가지고 지금 이제 4,300원 기술적으로 살짝 말씀드리는데 2010년에 신규 상장돼가지고 월봉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월봉이면은 이게 보면은 꾸준하게 성장하는 패턴이죠. 2010년, 2011년, 2000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긴 만큼
뜨게 되면 이게 이제 더블 가능성이 있습니다. 힘을 모았으니까 이제 네. 가면은 하다못해 요거 가지고 3,500원과 4,000원에서 단타 치셔도 괜찮습니다. 3,400원만 안 깨지면은 이 안에 단타를 쳐도 꾸준하게 빼먹을 수 있는 거죠. 네. 만약에 이제 물량을 그래서 적당히 4,000원과 제가 크게 봅니다. 4,000원과 3,500원 사이에 물량을 사놓고 계셨다가 나중에 최하 5,000원 이상에서 팔자, 7,000원까지 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카메라 이제 모듈 쪽에 이제 화소를 높이는 그런 추세에서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인데 중국에 사람 안 쓰고 기계 쓰게 되면은 하이비전 시스템 좋아질 거래요. 거의 더블 목표가까지 불러주셨습니다. 이번엔 임형식 전문가님의 뭘 살까 제가 종목을 끝까지 달라고 좀 졸라봤습니다. 네. 어떤 종목 그래도 하나? 네, 그 하이트 진로입니다. 일단은 뭐 그 하이트 진로의 경우 전에 뭐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일단은 4분기 실적은 썩 좋지는 않았으나 작년도 영업이익이 경우에는 1,382억 원을 달성하면서 한 51%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트 진로 소비 부분과 맥주 부분에 대한 그러한 그 통합이 완료됨으로 인해서 기업 가치가 본격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분기점에 놓여 있고요. 소주 가격을 그 지난 12월 달에 8.19% 인상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 1분기 실적이 더욱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하이트 진로의 경우 일단 그 작년 그 10월과 최근에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일단 중요한 가격 라인대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 가격은 금일 종가상으로 34,000원을 제시해 드리겠고요. 손절 가격은 폭을 짧게 잡아서 늘어질 가능성이 크니까요. 33,0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의 경우에는 39,000원을 제시해 드릴 텐데 월봉 추이를 보시면은 현재 지난 그 2010년도 고점이 39,000원대 4만원대이기 때문에 이 가격을 회복하기 위한 과정이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이트 진로까지 종목을 받아봤고요. 이제 지난주 같은 방식으로 한 종목씩 추천을 주셨었는데 결과가 어땠는지 필요한 AS들을 챙겨보겠습니다. 먼저 조이사님의 파라다이스 2만 원은 못 넘겼지만 그래도 뭐 많이들 거론하시더라고요. 네, 2만 이상 살짝 찍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전고점 21,650원 돌파는 좀 시간적으로 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요? N자로 패턴 해가지고 이번에 다시 2만 원 돌파해서 가면은 가는 코스로 봐야 되는데 2만 원과 뭐 18,000원 사이 또 박스권 지그재그 나올 것 같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월봉사라고 월봉 5개월째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뭐 2만 원과 뭐 18,000원 사이에서 지그재그 매매해줘도 괜찮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하나투어도 AS 들어보죠. 사실 종목들은 다 괜찮았는데 약간 비싸서 조금 밀렸던 것 같기도 하고. 그 눌림목 조정이 전개됐죠. 예. 아직 뭐 실적은 그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중요한 분기점에서 오늘 그 반등이 나타났고요. 일단은 뭐 계속해서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것 같이 금년도 상반기까지 펀더멘탈 계속해서 개선 추이에 놓여 있기 때문에 중기적 관점에서 보여야 되고요. 최근에 그 순환매가 빠르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매매보다는 중기적 관점에서 일단은 긴 안목을 가지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여기집니다. 네, 하나투어는 중기 종목으로 적합하다라는 AS였습니다. 오늘도 중요한 자리 반등 준 종목 AS까지 마쳤는데요. 자, 두 분의 지난주 종목 빼고 다음 주 화요일장 대비된 종목까지 저희가 종합해서 전략을 다시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해서 두 분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두 분 모두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자, 이제 진짜 새해는 지금부터죠. 여러분 정말 구정설에 복 많이 받으셔서 2013년도를 정말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오늘장 내일장 2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